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1.46% 하락 마감했는데요. 일단은 주말간에 약재 기사 있었죠. 뭐 한겨레 신문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뭐 우리가 원전 관련돼서 50년 계약이 아닌 무기한 노예 계약이다. 또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 염두를 좀 해두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하락폭은 제한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과연 주가가 어디서 반등을 할까 이런 좀 관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설문조사 하나 좀 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먼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자, 이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요 차트, 자, 아래 사진을 보고 차트가 나빠 보이는지 좋아 보이는지 한번 체크해봐라 라는 설문조사 한번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1100분이 일단 투표를 해줬는데 좋아 보인다가 66%, 나빠 보인다가 34%입니다. 자, 이 차트를 보면 이게 좋아 보인다가 거의 67%, 그죠? 2대1 비율인데 자, 이게 차트가 좋아 보이시나요? 근데 저는 일단 정답 같은 경우에는 좋은 차트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왜냐면 내려오는 그림 추세 자체가 일단 하락이죠. 하락 추세에서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데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 신호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앞에 구간 돌파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밀렸고 전고점 자리를 넘어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차트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바닥이 잡힌 것도 일단 아니다. 일단은 주가 자체가 우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지금 구간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차트가 뭐냐면 자,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00명이 투표해 줬는데 좋아 보이는 이유는 하락이 멈춰서 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자, 근데 보게 되면 이 차트가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거꾸로 한 거거든요. 봤을 때 우리가 봐봐요. 거꾸로 했는데 좋아 보인다가 70%면 다시 거꾸로 보면 뒤집어서 원래 차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보면 안 좋아 보인다, 나빠 보인다가 70%겠다. 그죠? 왜? 이렇게 됐을 때 좋아 보인다가 70%였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안 좋아 보인다가 70%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차트가 아닌 흐름으로 봤을 땐 요게 좋아 보인다라고 했으면 결과적으로 이 차트는 나빠 보인다가 70%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 투자자 70%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 차트를 몰랐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70%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두산 에너란 마크를 떼고 보았을 때 나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건 개인 투자자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심이 있는 차트다, 없는 차트다? 없는 차트다. 개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차트라는 거예요. 지금 차트가. 개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차트다. 그럼 이 차트는 왜 개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왜? 내려가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는 하락하면 뭐요? 하락하면 주가가 싸졌네 싸고 지지받고 있네 이러면 사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려오는 추세에서는 뭐요? 내려오는 추세에서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내려오는 추세를 돌려 세운 이후에 확인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게 좋아 보인다라는 건 사실상 개인 투자자의 심리 자체가 뭐예요? 내려가면 싸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 투자가 결과적으로 올라가면 비싸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 밸류 자체가 싼 건 아니죠. 비싼 밸류긴 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먹고 올라가기 때문에 뭐한다? 충분히 가능성만 있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을 봐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100억, 200억이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3, 4년 뒤에 주가가 뭐 3배, 4배 올라갈 수 있는 정확히 100억, 200억에서 3, 4년 뒤에 실적이 1000억 찍힌다라고 하면 시총은 정확히 10배 정도, 5배에서 10배 오르지만 주가 자체는 10배에서 20배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주가 위치 자체가 저는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오행보도 오래 했고 눌렸다가 또 빠질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의 차트는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차트고 우리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돈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비중조를 해놨으니까 그러면 혹여나 이런 하락까지는 절대 안 나온다. 제가 봤을 땐 눌러봤자 조금 한 5, 6%
7% 정도 밀리고 다시 올라갈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기회로 잡을 거니까 이 타이밍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 오늘 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분석을 못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영상 같은 경우도 일정이 있어서 못 찍다가 지금 찍어서 이제 좀 올려드려요. 짧게 좀 찍을 거예요. 바로 어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너무 부정적이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다고요.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저도 최대한 종목에 대해서도 저는 이 잡주가 아니잖아요. 주도주잖아요. 주도주에 대해서는 항상 눌림목이 기회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주도주의 상승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거든요. 6개월에서 1년? 자 그럼 두산이 언제 시작했냐? 상승 추세 시작한 게 4월이죠. 4월. 그럼 적어도 10월 정도까지는 충분히 봐야 되고 많게는 내년 초까지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전은 이제 상승하는 등산 초입 부분에서 올라와서 좀 쉬는 단계.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한 번에 못 가죠. 가다가 휴식 구간에서 잠깐 쉬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산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쉬었어야 돼. 원래 한 번, 두 번 쉬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두산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이 2 지점까지 한 번에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좀 길게 쉬는 거다. 1번에서 쉴 거 2번에서 같이 좀 더 쉬고 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하는 과정에서 쉬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거를 그냥 끌어올라왔기 때문에 좀 더 쉬는 기간이 길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산을 등산하다가 뭐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주가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 높다. SMR에 대한 부분들, 원전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고 눌림목에 한 번 더 공략을 하면 좋겠다. 전달 드리고 마무리할 거고요. 자, 위쪽에 제가 번호 간단하게 남겨놓을 건데 위쪽 번호로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거든요. 링크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두산 남겨놓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 또 좋아요로 표시해 주시고 있죠. 자, 절대 요거 텔레그램만 조작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부 다 들어오셔서 제가 분석하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구간에서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두산이라고 남기셔서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두산 남기셔서 입장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성공 투자하시고 눌림목구가 나왔을 때 기회 잡자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제가 말씀드린 우주항공 관련된 히든 종목 이거 이번 주까지만 나가거든요. 스페이스X 관련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고요. 요건 또 뭐냐면은 자, 스페이스X 관련주고 2025년 흑자 전환을 한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뭐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고 우리가 지금 날짜가 8월 10일이거든요. 10월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딱 매집을 하고 넘어갈 종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분기를 보시게 되면 뭐 했어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자, 요 그림을 잠깐만 보실게요. 자, 우리가 밑에 구간 잠깐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고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스페이스 X 관련주 관심 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X라고 X 또는 우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우주라고 남기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